자, 이번 주는 그 12장 무선 통신과 모바일, 그다음에 정보 보안, 이 부분을 이제 맞아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중간고사 복습을 오늘 좀 하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좀 파일 탐색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는 토요일 날 시간 25분으로 LMS로 퀴즈 형태대로 우리 1학기 때 했던 대로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문제는 20개고요.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입니다. 그 다음에 일단 범위는 뭐 우리가 이 과목의 1주사서부터 오늘까지 수업하는 내용이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픈북이에요.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인터넷, 노트, 교재 뭐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수업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번 시간에 그 진행했던 게 11장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. 설명을 드렸고, 그 중에서 이제 또 무선 통신에 대한 부분, 그다음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무선 통신 모바일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그 무선 통신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 그래서 헤르츠라고 해서 진동수 개수를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주파수가 낮다라고 하면 결국 진동수가 적은 거고요. 그다음에 그 주파수가 높다라고 하면 진동수가 많은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초당 우리가 몇 번 진동을 하냐의 단위가 헤르츠에 대한 단위가 됩니다.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좀 이 무선통신 중에서 보면 낮은 주파수가 뭐 우리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AM 라디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주파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주파수가 높은 것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뭐 5G 이런 내용들이 높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주파수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좀 특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좀 방향성이 없이 좀 퍼져나가고 장애물을 잘 넘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면 왜 AM 라디오가 들으면 굉장히 음질은 안 좋은데 굉장히 멀리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진동수가 적다 보니까 그 결국 초당 데이터가 실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진동수가 적다 보니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양은 적습니다. 자,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주파수가 높은 그 이런 전파들은 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좀 직진성이 강해요. 직진성이 강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. 그리고 대신 데이터량은 많이 전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 주파수가 높은 게 요즘에 5G인데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 전송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주파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파수의 단위, 헤르츠를 얘기를 할 때, 킬로헤르츠, 메가헤르츠, 그다음에 기가헤르츠, 테라헤르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디지털에서 쓰는 그 단위의 증가하는 그 규격 자체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. 적용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렇게 요 단위별로 어떤 대역인가 보면 이 킬로헤르츠에 해당되는 요쪽 단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, 물론 뭐 우리가 가청하지 못하는 듣지 못한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소리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음파 형태로 나가는 이런 대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파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AM, FM 라디오, 뭐 TV 등등 하는 이제 영어로는 뭐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좀 뭐 마이크로파, 그다음에 적외선, 가시광선, 자외선, X선 이와 같은 순으로 실제 그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가 높은 단위로
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왜 우리 자외선이나 그다음에 X선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몸에 나쁘다 그러죠. 그죠? 몸에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요 적외선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예,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 보면 왜 전자파가 몸에 해롭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히 의심을 하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정말 나쁘지 않냐, 어, 그 영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그 주파수를 가진 부분으로 유선 통신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. 굉장히 발전을 해서 광섬유라고 해서 광으로 되어 있는 섬유에 굉장히 그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많은 데이터량들을 막 전송해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무선 통신은 아직까지 기술이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최신이라고 알고 있는 뭐 5G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쪽들이 보면 한 20GHz 정도? 그 정도의 주파수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이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무선 통신 시스템들이 그동안 이제 쭉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 잠깐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제 지금은 다 안 쓰지만 옛날에 무선 호출기라고 해서 삐삐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초기에 핸드폰이라고 해서 왜 카폰이나 그다음에 무슨 벽돌같이 생긴 휴대폰 같은 것들을 가지고 통화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또 1세대 이동통신 나오면 그때 SK텔레콤이 막 내놔서 이제 막 핸드폰들이 막 이제 보급되던 시절이 이제 1세대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이때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.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무선으로 음성 통화를 하던 시절이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들은 2세대 이동통신 90년대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아마 뭐 CDMA 폰이니 PCS 폰이니 뭐 이런 광고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술로 해서 많은 핸드폰들이 보급됐던 부분입니다. 자, 그다음에 3세대로 들어오면 한 2000년대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요때부터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음성 통화뿐만이 아니라 데이터까지도 전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. 확장이 돼서 이때서부터 실제 뭐 유심 칩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탑재되기 시작했고요. 그다음에 영상 통화도 되고 이런 신세계가 열렸던 시기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뭐 PDA라고 하는 그 휴대폰인데 지금 스마트폰하고 유사해요. 유사한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, iOS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냈던 그 윈도우즈, 우리 쓰시고 있는 윈도우즈를 조그맣게 만든 윈도우즈 C라고 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고 팔던 PDA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있을 때는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앱 같은 것들도 깔고 그 안에 프로그램도 동작하고 거기서 무슨 회의록도 기록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2010년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뭐 또 LTE 통신 선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. LTE 통신으로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이 LTE 통신이 되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통신량이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통신을 하는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. 이 시절부터.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2020년서부터는 이제 5G 통신 그래서 열심히 그 통신 회사들이 많이 선전을 했죠. 선전해서 5G 형태 스마트폰들 열심히 판매하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속도를 보면 뭐 이론적으로는 20기가 bps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보면 왜 우리 집에 인터넷 회선 설치하세요. 이야기를 할 때 뭐 1기가 bps입니다. 뭐 이러고 많이 선전들을 들으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데 벌써 그것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 20기가 bps 정도까지 속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. 근데 좀 요게 약간 실제
차원에서 이야기하는 20기가 bps인데 실제 측정을 하면 3.5에서 한 6.5기가 bps 정도만 또가 나와요. 그래서 약간 요건 이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결국 이런 5G 형태대로 점점 이제 더 발전을 하겠습니다만,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이제 생활 속에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우리 저번 시간에 보면 이제 근거리 네트워크, 랜이라는 거, 그 다음에 또 광대역 네트워크, 그래서 웬이라는 거,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어요. 근데 그때 설명드릴 때는 그게 다 유선, 선이 있는 거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, 이제 와이파이라는 게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시지만 결국은 선이 없어지고 다 무선 형태대로 움직이는 이 통신 시스템입니다. 대신 요 와이파이는 멀리는 못해요. 멀리는 못해요. 그래서 보면 왜 우리 집에다가 와이파이 중계기 같은 거 있으면 옆집 거는 잘 안 잡히잖아요. 그죠? 결국 가까운 거리에 있는 쪽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 와이파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면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연결할 수 있고 노트북에서 다 연결해서 옛날에는 이런 와이파이가 잘 나오기 전까지는 뭐 노트북이건 뭐건 항상 이 인터넷 선들을 끌어다가 선을 꼭 연결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.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다 무선 형태대로 우리가 인터넷도 쓰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블루투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이거는 원래 목적이 뭔가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하고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야 될 스피커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그 이어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 블루투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보면 뭐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세요. 뭐 저도 지금 블루투스로 되어 있는 마우스도 쓰고 있고요. 블루투스 이어폰도 쓰고 있고 아마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도 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들은 벌써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마우스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쪽 그 블루투스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현재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결국은 개인의 그 무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. 굉장히 짧아서 가까운 거리 한 10m 정도 이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트폰에서도 다 연결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노트북에서도 다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